오늘의 행복을 살고 계속 성장하며 나의 가치를 높여 더 많은 가치를 나누는 삶.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그때 행복해질 거야.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고 하루하루 살아내는데 바빠서 이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행복하게 살면서 계속 성장하고 나의 가치를 높여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삶.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제가 살아가면서 지키고 싶은 원칙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행복, 계속되는 성장, 나의 가치 상승, 그리고 타인에게 주는 가치.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제가 원하는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복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행복을 자꾸 미래로 미룹니다. 조금만 더 벌면, 사업이 잘 되면, 퇴직하면 그때부터 즐겁게 살아야지.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친절하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1년 뒤에 나는 오늘을 다시 살 수 없고 10년 뒤에 나는 오늘 아침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을 미래의 보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행복은 성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장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면서 행복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과 성공을 위해 오늘의 모든 행복을 포기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공하기 위해 인생을 희생하고 성공한 뒤에 그 희생을 되돌리려 한다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배우는 과정에서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실패하는 순간에도 그것을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아직 부족한 나를 인정하면서도 오늘의 나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큰 사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큰 돈을 벌었을 때, 좋은 집을 샀을 때, 좋은 차를 탔을 때,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하지만 실제 인생에서 행복을 만드는 것은 의외로 작은 순간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 것, 가족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읽는 것, 산책하면서 바람을 느끼는 것,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느낌을 받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상당한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편안함만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편안함과 행복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잠깐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힘든 일을 해냈을 때는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이상하게 충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어제 할 수 없었던 일을 오늘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두려웠던 일을 결국 해내는 순간,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순간, 그때 우리는 강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과 성장을 함께 가져가고 싶습니다. 행복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고 성장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만 즐기면 미래가 약해질 수 있고 미래만 준비하면 현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행복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이번엔 성장과 가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는 계속 변합니다. 배우면 올라가고 경험하면 올라가고 실패를 극복하면 올라갑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올라가고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생기면 올라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올라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나만 멈춰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술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시장도 바뀌고 일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최고의 능력이었던 것이 오늘은 평범한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 자신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1년 전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나는 무엇을 새롭게 배웠는가?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저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포기합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젊은 사람들이나 하지. 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기는 어렵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거는 제안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젊을 때와 조건은 다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것도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고 실패를 경험해 봤고 세상의 허상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젊음에는 속도가 있다면 경험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구는 책입니다. 책 한 권에는 한 사람이 수년 동안 고민하고 경험한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것을 경험하려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지만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빌릴 수 있습니다. 사업가의 실패를 읽고 철학자의 생각을 만나고 심리학자의 연구를 배우고 성공한 사람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빌려 나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입니다. 다만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읽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해 다시 배우고 수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 때 독서는 진짜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아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실행의 양입니다. 책을 100권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책 10권을 읽고 10가지를 실행하는 사람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준비한 뒤 시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부족하면 수정하고 틀리면 고치고 실패하면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주의는 때때로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고급스러운 핑계가 됩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시작해야지 하다 보면 시간만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작게 시작하고 빠르게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실패에 대해서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절하합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무엇이 안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실패한 사람과 성장한 사람의 차이는 실패의 횟수가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누군가는 실패를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실패를 다음 시도를 위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가 되고 싶습니다. 실패하면 이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좋아, 하나 배웠다. 그리고 다시 움직입니다. 이제 가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가치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 능력, 태도, 신뢰, 문제 해결 능력,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모두 합쳐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높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도 힘든 상황에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결국 가치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돈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배움에 투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돈 자체를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목표로 삼기보다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얻는 결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을 받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환입니다. 돈만 좋으면 사람을 놓칠 수 있지만 가치를 좋으면 돈은 따라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집, 주식, 사업체를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산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경험, 지식, 신뢰, 관계, 문제 해결 능력, 이것들이 진짜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기 전에 저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사고 배우고 경험하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실패를 경험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생각의 깊이를 키우는 것. 내게 투자한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돈은 잃을 수 있고 사업도 실패할 수 있지만 성장해서 얻은 능력은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잘 되는 것에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성장했다면 다른 사람도 성장하도록 돕고 싶고 좋은 정보를 얻었다면 나누고 싶습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있다면 전달하고 싶고 실패해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알려주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나 하나를 위한 성장이지만 어느 순간 그 성장이 가족에게, 주변 사람에게, 더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한 사람의 성장이 다른 사람의 성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때부터 나의 성장은 단순한 자기 개발을 넘어 가치의 전파가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살아온 이야기인데 뭐가 대단해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평범하게 지나온 길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던 경험, 성공했던 경험, 고민했던 순간, 사람을 만나면서 배운 것,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경험한 이야기는 책에서 얻은 지식과 다릅니다. 현장에서 얻은 지혜에는 현실이 들어있고 실패의 냄새가 들어있고 사람을 겪은 흔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그냥 묻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글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고 이야기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 순간 경험은 새로운 가치로 변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가진 생각과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어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글 하나가 되고 글이 영상이 되고 영상이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하나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의 작은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정보만 전달하는 콘텐츠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 읽고 끝나는 글이 아니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글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필요한 것은 항상 정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가 필요합니다. 실패 때문에 혹은 나이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에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경험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뿐만 아니라 희망도 함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성장을 목표로 삼으면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성공의 기준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어제보다 내가 나아지는 것이 성공이 됩니다. 예전에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내 경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책 한 페이지를 더 읽었다면, 어제보다 사람을 조금 더 이해했다면, 어제보다 화를 조금 덜 냈다면, 어제보다 한 번 더 도전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성장입니다. 돈에 복리가 있듯이 성장에도 복리가 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배우면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책 한 권 읽었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 습관이 10년간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운동 한 번 했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10년 뒤 몸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한 번의 엄청난 행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저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를 주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완벽한 하루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가 망가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정리하며 제가 앞으로 지키고 싶은 5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행복하자.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계속 배우자.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셋째, 나의 가치를 높이자.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계속 쌓겠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주자. 나만 잘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내 삶을 남기자. 배우고 경험한 것을 세상에 남기겠습니다. 오늘부터 거창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책 10페이지를 읽어도 되고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도 되고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워도 되고 운동을 조금 해도 됩니다. 속도는 느려도 됩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됩니다. 잠시 멈춰도 됩니다. 다만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남을까요? 돈도 남고 집도 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좋은 영향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조금 달라졌어. 그 글을 읽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 이런 기억이 남는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느냐보다 무엇을 남겼느냐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하나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행복을 미루지 말고 오늘 살아내되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그렇게 높인 나의 가치를 혼자 쌓아두지 말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삶. 그것이 제가 만들고 싶은 인생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되는 것보다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남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거창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책 한 페이지도 좋고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고 오늘 배운 것을 짧게 기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하루들이 모여 결국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나는 계속 성장했다. 나는 나의 가치를 높였다. 그리고 내가 가진 가치로 다른 사람의 삶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저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